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도주의 몰락과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동양제철화학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때는 동철이라고 효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웬만한 대기업 관련주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고점을 찍고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하긴 3,700원짜리가 65만 7천원까지 갔는데 이게 더 오른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닌가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분들이 무척 많았을 겁니다. 거의 10년 전인가요? 저도 이 당시에 단타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 종목의 미래는 무척 밝았습니다. 이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였는데요. 요즘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10년 전 예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가 찬사를 보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신을 때렸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일단은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3,700원짜리가 65만 7천원까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이 엄청난 시세를 내면 그 다음엔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조정보다는 아예 폭락을 했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분들은 얼마나 많은 손실을 봤을까요? 물론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매도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바닥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거나요. 조금 현명했다면 차라리 미련을 버리고 20만원 선에서 매도를 했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대부분은 더 큰 손실을 안고 바닥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큰 시세를 낸 종목은 될 수 있으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3,000원짜리가 65만 7천원까지 엄청나게 올랐는데 도대체 여기서 얼마를 더 먹겠다고 매수를 합니까? 탐욕이고 욕심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는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평지, 평야. 그래야지만 먹을 것이 많은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꼭대기, 고점, 그리고 절벽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순간이 고점이고 꼭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 매수를 하고 주식 농사를 짓는 거죠. 한때 투자자들로부터 효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몰락을 했는지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미래 전망 가능성이 무척 밝았고 제가 보기에도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산업이나 어떤 기업이 잘 나갈 때 주변에 경쟁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달라붙게 되죠. 이 종목은 원래 동양제철화학이라는 사명이 있었지만 잘 나갈 때 OCI라는 영문명으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오래전 일이라 잘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 회사는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어댔고요. 이때 엘피온, 넥설론 같은 자회사의
많은 투자도 단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황금기 같은 시기였죠. 근데 중국에게까지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이 시기에 수직 계열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투자했었는데요. 근데 왜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했을까요? 수직 계열화를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고도화, 집중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직 계열화 과정에서 원가 절감과 공정 개선이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그만큼 마진이 증가하는 겁니다. 때문에 수직 계열화는 모든 기업의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죠. 잘만 되면 엄청난 성공을 하겠지만 그 반대로 실패를 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에서 돈 냄새를 맡았는지 중국 기업들도 태양광 소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로마 제국의 몰락 이유는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훈족의 침입과 게르만족의 성장이 아닐까 합니다. 바로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훈족은 흉노족인데요. 바로 신라 김씨의 시조가 흉노죠. 이 당시 훈족은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복합궁입니다. 복합궁이 뭐냐? 바로 활인데요. 일반 활보다 좀 더 탄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도 어렵고요. 보통 활은 단순궁, 강화궁, 복합궁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궁은 그냥 단순하게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활입니다. 강화궁은 단순궁에서 좀 더 발전한 건데요. 그러니까 나무나 대나무로 만든 활에 동물의 심줄이나 아니면 끈 같은 것으로 보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진화한 것이 바로 복합궁입니다. 이 복합궁은 만들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그런 만큼 탄성이 높아서 멀리까지 활을 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복합궁에 들어가는 재료는 보통 물소의 뿔, 소심줄, 그리고 뽕나무, 대나무 이렇게 여러가지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이 까다롭고 만들기가 어려우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그런 만큼 사거리가 그 당시 유럽의 일반 활보다 2배 정도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랄까요? 정밀 유도탄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엄청난 무기였죠. 훈족이 유럽을 침공했을 당시 유럽 병사들을 완전하게 제압을 했었는데요. 가까이에서 근접전을 한 것이 아니라 말에 탄 채로 원거리에서 화살로 유럽 병사들을 완전히 박살을 낸 겁니다. 바로 복합공으로 말이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기술, 신제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몰락하고 마는 거죠. 기업 몰락의 원인은 보통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경영 실패, 외부적으로는 경쟁자의 출현입니다. 이 2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경영 실패의 원인은 몇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자의 자질 부족, 신기술과 신제품 등한 시, 업황 고점에서 대규모 투자 실책, 사업 다각화에 대한 몰이해. 보통 경영 실패의 원인이 한 가지로 귀결되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방금 경영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동양제철화학, 그러니까 OCI는 대규모 투자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등한시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왜냐면 이 시점에서 경쟁자들도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달려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치킨 게임이 되는 거죠. 특히 중국이 달라붙었을 경우에는 블루오션 시장이 한순간에 레드오션 시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LCD가 그렇죠. 한때는 삼성전자, LG전자가 잘 나갔지만 어느 순간 덤핑, 저가 경쟁으로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는 LCD에서 철수하고 LG전자는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국이 시장에 뛰어들면 나만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대충 예측을 해보면 동양제철화 OCI는 이 부분에서 수직 계열화를 시작하고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과열된 거죠. 너도나도 투자를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기술과 신제품을 등한시한 결과 기술 장벽이 낮아져서 중국 업체들도 따라붙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저임금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또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업체로서는 수월하게 시장에 안착을 할 수가 있었을 테고, 따라서 가격 경쟁력으로 동양제철학 OCI를 쉽게 넘볼 수 있었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실수를 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기업이 업황의 최고점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래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오히려 업황의 고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요즘 조선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요. 조선산업이 그동안 경쟁력을 잃은 것도 바로 중국 조선업체들이 저가 정책에 당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갖가지 보조금과 혜택을 중국 조선업체에 제공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잘 나가던 우리나라 조선업도 블루오션 시장에서 레드오션 시장으로 전락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동안 신기술과 신제품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 왔기 때문일 겁니다. 신기술은 특허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기술 장벽을 만들고 타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틈틈이 신기술을 개발해야지만 성장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게 되면 기업의 경쟁력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경영자의 자질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세 가지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경영자니까요. 어쨌든 이 시기에 동양제철화학은 수직 계열화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등장으로 그것이 큰 낭패가 된 겁니다. 따라서 치킨 게임이 시작됐고 수익을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잠깐 재무제표를 봤었는데요. 이렇게 2년 동안 적자가 1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나왔겠죠. 근데 제가 잠깐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을 모두 접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결국엔 국내 생산을
모조리 접은 겁니다. 왜냐고요? 중국 경쟁업체와의 싸움에서 진 거죠. 오히려 국내 생산을 지속했을 경우에는 적자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다 국내 생산을 접은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무제표만으로는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무제표가 좋다고 해서 계속 좋아질 거라는 환상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재무제표에는 경쟁자들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으니까요. 어떤 기업이 잘 나갈 때는 경쟁자들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블루오션 시장이 레드오션 시장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업이 무척 잘 나갈 때 재무제표만을 예의주시할 것이 아니라 경쟁자들의 출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당하지 않죠. 아닌가요?